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성호 강사입니다. 자, 요새 시험 막판이라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웬만하면 질문을 커트시킵니다. 커트시켜. 왜? 필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과감히 제가 질문을 커트시켜버리는데 요새 희한하게 요 질문이 많이 옵니다. 자, 한번 풀어봐요. 스탑 눌러놓고. 풀어보셨어요? 네. 일단 이 문제는 제가 권하지 않는 문제예요. 이유는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출제 경향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요새 질문이 너무 많아서 내가 공개적으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봐요. 일단 대체제와 보완제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대체제 보완제 문제가 일단 1번 지문하고요. 3번 지문은 일단 소비의 증가, 소비의 감소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정형화된 문제인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문제인지부터 결정해야 돼요.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풀었던 대체관계, 보완관계 틀은 A제 가격과 B제 수요를 주면서 이 관계를 찾는 거죠. 대체 관계라면 따라서 변하니까 A제 가격이 만약에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B제 수요도 따라서 증가하는 거고, A와 B가 보완 관계라 그러면 A제 가격이 상승했다면 B제 수요는 반대로 떨어지는 거죠. 요 관계잖아요. 요 관계. 그런데 지금 1번과 3번 지문은 A제 가격, B제 수요가 아니라 A제 소비 이렇게 소비를 준 거예요. 소비를 주고 소비 관계. 이 문제는 따라서와 반대로에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되고 그냥 FM대로 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FM대로 푼다는 건 재화를 집어넣어봐. 재화를. 부동산의 대체관계, 보완관계는 거의 없어요. 대체관계는 꽤 많지만 보완관계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화를 집어넣어봐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보완제니까 뭘 집어넣어 볼까요? 치맥 아침부터 치킨 그리고 보완제로 맥주 이렇게 넣으면 치킨과 맥주는 항상 결합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킨의 소비가 늘면 보완제, 맥주의 소비는 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죠. 근데 A와 B가 대체 관계입니다. 그러면 소비니까 FM대로 풀어야 돼. A제 가격, B제 수요가 아니니까요. 그럼 뭐라고 해볼까요? 여기는 콜라? 콜라? 그 다음에 사이다. 사이다. 자,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 관계일 때 소비자는 콜라를 사도 상관없고 사이다를 사갖고 와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콜라의 소비가 늘었습니다. 이 말은 장바구니에 뭘 사갖고 온 거예요? 콜라를 사갖고 온 거죠. 그러면 사이다의 소비는 감소해야겠죠. 얘가 틀린 거죠. 다시. 자,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대체관계와 보완관계 틀은 A제 가격을 주고 B제 수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뭔가 논리적으로 연상시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대체관계면 따라서 보완관계면 반대로 이렇게 암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소비관계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게 FM이에요. FM. 소비관계를 통해서 보완과 대체관계인지를 찾으니까 예를 들어서 봐요. 소비가 늘 때 어떤 재화의 소비가 함께 늘었어요. 그럼 두 재화가 결합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결합해서. 그러니까 보완 관계를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쪽의 소비가 늘 때 한쪽의 소비가 또 늘었잖아. 여기는 늘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같이 소비를 하니까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관계예요. 3번도. 그런데 이걸 이제 쉽게 푸는 방법은 재화를 넣어보자는 거예요. 여기에 보완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치킨하고 맥주를 넣어요. 치킨의 소비가 늘어나면 함께 같이 소비하는 맥주의 소비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 대체관계라고 했어요. 대체관계. 그러면 콜라와 사이다. 대체관계는 항상 제가 마트를 생각하라고 했죠. 마트에 가서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관계라는 건 소비자는 마트에서 콜라를 집어갖고 와도 되고 사이다를 집어갖고 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콜라의 소비가 늘었으니까
장바구니에 콜라를 집어넣은 거죠. 산 거죠. 그러니까 사이다는 사지 않았겠구나. 근데 소비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대체제가 항상 대체제 유무가 수요의 탄력성을 결정하죠. 그리고 대체제가 많을수록 수요 곡선은 보다 탄력적인 거죠. 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보다 탄력적인 거죠. 자,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 부동산의 대체제는 많습니까? 그러면 항상 분류 범위를 좁게 할수록, 시장을 세분할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그리고 마지막 측정 기간이 장기일수록 대체제가 늘어나면서 보다 탄력적입니다. 이렇게 암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4번과 5번은 교차 탄력성이에요.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되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표시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기 때문에 항상 양수로만 표시돼요. 음수가 나올 수 없고. 그러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죠. 이유는 절대값을 씌우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봐요. A와 B의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 값이에요. 플러스 값. 그러니까 A제 가격과 B제 수요가 따라서 변하는 대체제가 되는 거고, A와 B의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러면 A제 가격과 B제 수요가 반대로 바뀌는 보완관계겠죠. 자, 그래서 암기 코드잖아요.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정상제를 측정했구나.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완관계를 측정했구나.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 관계가 나옵니다. 대체 관계구나.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보완관계구나. 이렇게 찾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스탑 해놓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스탑. 그럼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버리셔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정형화된 틀은 아니다. 아니다. 특히 1번, 3번.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